형법 357조 1항 배임증제죄의 제3자 범위에 관한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357조 1항에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결론부터 보시면 포함되지 않는다. 자, 357조 보시죠. 형법 357조 배임 수증제 주고받는 거죠. 1항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취득하거나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아니면 자 개정돼서 들어왔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쟁점이 이 제3자에 타인이 포함되느냐 여기에 사물을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결론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이 받아도 제3자가 아니니 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도 아니죠. 구별되죠. 타인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는 구별되죠. 타인이 돈을 받았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받은 것도 아니고 제3자가 받은 것도 아니니 1항의 위반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배임 수증제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형법 357조 1항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것이 개정형법으로 들어와서 추가된 것이죠. 그래서 결론 위와 같은 형법 357조의 문헌, 개정 경위와 이유, 체계적 위치와 보호법익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357조 1항의 제3자에는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타인이 돈을 받아도 제3자가 받은 것도 아니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받은 것도 아니니 배임증제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잘 살펴보시죠.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자, 사물을 위임한 타인은 누굽니까? 타인. 이 타인은 이 사실관계에서 누굽니까? 사물을 위임한 사람. 피고인인가요? 아닙니다. 타인은 신문사죠. 신문사가 기자들한테 사무처리를 위임한 거죠. 기자는 누굽니까? 사무처리자죠. 타인은 제3자가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죠. 돈 누가 받았습니까?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그 사무처리자 기자들이 받은 게 아니고 기자들이 소속된 신문사 사무처리를 위임한 타인이 돈을 교부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형법 357조 1항의 사무처리자 이 기자들이나 또는 신문사 아닌 제3자가 돈을 교부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배임증제죄 무죄를 선고를 한 사건입니다. 자, 잘 정리를 해 두시죠. 자,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같은 날에 선고됐습니다. 이제 배임 수재죄가 문제가 된 겁니다.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보시죠.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겁니다. 신문사, 사물을 위임한 자죠. 타인입니다. 이 행위가 배임 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쟁점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기사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가 배임 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배임 수재죄는 부정한 청탁도 구성요건입니다.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등을 취득해야 됩니다. 이게 쟁점이 됐고 두 번째 배임 수재죄의 제3자의 범위. 방금 본 판례의 쟁점입니다. 자, 부정한 청탁 쟁점부터 보시죠. 배임 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 상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충분하다.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유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 성질을 갖는다. 그래서 이 유료 광고, 유료 기사가 부정한 청탁이냐?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며 취재 등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한다.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광고와 언론 보도는 내용의 공정성, 객관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 광고는 언론 보도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문 인터넷의 편집인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기사 배열 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하며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홍보자료 등을 전달받아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언론 보도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게재해선 안 된다. 그러므로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 기사를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이 배임수재죄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청탁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돈을 신문사가 받았다. 신문사가 제3자냐? 똑같습니다. 자, 결론부터 보시죠. 결론만 보시죠. 제3자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 처리를 위임한 타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무 처리를 위임한 자는 제3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외형상 사무 처리를 위임한 타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 타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타인과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경제 공동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배임수재죄가 성립되겠죠.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 기자 계좌 아닙니다. 신문사 계좌, 타인, 사무처리를 위임한 자,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에 대해 배임수재죄로 기소됐는데 부정한 청탁 요건은 해당하지만 제3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